지난 9월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30대 베트남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과로사. 고국의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러온 그는 농업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은 이류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임금,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이들까지. 저임금과 노동 착취, 인권 유린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고민해 봅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농어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절대 인구 감소,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언젠가부터 젊은 일꾼들의 기피 업종으로 전락했는데요. 3D 업종으로 꼽히는 국내 제조업이 그랬듯 우리 농어촌 역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손길 덕분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2004년부터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약 2만 명 정도가 농어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분야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신청자가 약 9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어촌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절실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농어업에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워낙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탓에 여전히 충분한 인력을 공급받지는 못하지만 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힘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당당히 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훨씬 더 열악합니다. 사업 기반 자체가 영세한 농업 현장에서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우는 대다수인 무려 76%가 경험했고 폭행을 당한 경험도 15%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농축산업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이 금지돼 있어 농한기에는 실직 상태로 내몰리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안성의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시응하이와 똑시타. 그녀들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7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하루 근무 시간은 10시간. 해가 짧아진 농한기라 그나마 줄어든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았던 20살 아가씨 똑시타와 시응아이는 자신의 꿈을 뒤로 하고 가족들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익지 않은 낯선 일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하는 건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힘들어요. 일해 만나요. 월급 조금 한 달에 계속 만회했어요. 그러나 꼬박 10시간을 일하고도 받은 돈은 110만 원.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12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다수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르지 않은데요.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의 90.7%가 근로계약인 8시간보다 더 긴 시간인 평균 11시간 동안 일을 했고 71.1%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갖지 못한 겁니다. 일해 힘들어요. 무거운 약 부르서 작업에 쓰일 농약을 만드는데 사업주는 기본 안전장치인 장갑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 장갑 10,000원도 안 가. 아이. 게다가 법으로 금지한 노동력 불법 공급도 계속됐는데요. 하루는 안성에서 다음 날은 여주로 옮겨져 일을 시키며 이동시간 2시간마저 근로시간에서 제했습니다. 그녀들에게 노동이 끝나고 난 시간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숙소는 어땠어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화장실 없어서 전기 있어요. 숙소는 대다수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들처럼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기숙사 사장님 돈 가져요. 35만 원. 둘이서 35만 원? 둘이 70만 원. 온갖 짐들로 발 뻗을 공간조차 마땅치 않고 한눈에 봐도 곰팡이로 가득한 이불 2채가 그녀들의 70만 원짜리 보금자리였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온수도 없고 이런 데서 일 시키면서 임금에서 35만 원씩 집세를 받는다는 거죠. 10시간이 넘도록 일해서 받는 110만 원에서 기숙사비를 제하고 나면 그녀들의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75만 원이 전부입니다. 젊음과 꿈을 저당 잡히고 어렵게 온 한국에서 이제 그녀들에게 남은 건 낯선 땅에서의 차별과 힘든 노동 끝에 얻은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오빠,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사장님 힘들어? 밉다. 너무 밉다. 우리는 그녀들을 이런 상태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문제 중 또 하나의 문제는 산재와 보험입니다. 전에는 영역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일 안 하고 지금 요 쉼터에 왔어요. 쉼터에 병 보기 편리하라고. 병원도 모르고 뭐 그렇죠. 약도 뭐 못 먹겠고 뭐 이러 합작이 없으니까 이러 보험이 없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7.8%가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27.3%, 제조업 근로자들의 95% 이상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것과 비교해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 겁니다. 아프시거나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기서 몰라요. 말 안 해요. 그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얘가 뭐 걱정이라 되고 그렇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다 주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들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특성상 사업장별 고용 규모가 2~3명 수준으로 작고 지역적으로도 고립돼 있다 보니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농어촌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201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월 21일 국제 엠네스티에서 발표한 고통을 수확하다라는 제목의 한국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착취와 강제 노동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제 엠네스티는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우리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현상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한 노동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될 때 가능해질 텐데요. 왜 우리는 그들의 건강한 일자리와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